안녕하세요. 미학조 사진학교 황인선입니다. 오늘은 시리즈 사진으로 스토리텔링을 전달하기라는 이 장르에서는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토리 찾기 방법, 두 번째, 사진으로 스토리텔링 말하기, 세 번째, 인물 이야기의 유형 찾기, 이렇게 세 개를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시각적 일관성에 대한 부분과 내러티브가 있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각적 일관성, 네 번째죠. 시각적 일관성을 어떻게 가느냐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피사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진들이 책이나 또는 전시로 진행이 됐을 때 보다 더 일관성이 있는 것들은 임팩트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야기가 있으면 줄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임팩트를 가져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스토리가 있는 포토 스토리나 스토리가 없이 전체적인 개념만 갖고 주제만 갖고 있는 에세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로 어느 쪽을 초이스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하나 자체가 어떻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이제 이건 이제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이라든지 액자의 간격, 액자의 크기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고요. 어느 순서로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나올 때 맨 마지막에 걸린 사진까지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숙제로 남아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각적인 연결을 위해서 사진가들은 이제 이렇게 장치적인 부분들, 즉 포토 스토리라는 장치적 부분을 걸어서 전시를 하죠. DP 프레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시장에 어떻게 걸 것인지를 미리 시뮬레이션 합니다. 시뮬레이션에서 이 사진은 크게 뽑아야 돼. 아니면 이 사진 작아도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 또는 여긴 두 장을 나란히 놔야 돼. 이런 것들이 전부 소위 말해서 시각적 일관성, 통일감을 갖고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시면 그 모든 사진들에 있어서의 인물, 사물, 분위기, 주제, 그리고 관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느냐, 그다음에 카메라 테크닉, 이거 자체가 이제 연결돼서 시각적 일관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어떤 작가는 흑백으로만 하고요, 어떤 작가는 컬러로 전시를 합니다. 근데 흑백과 컬러를 섞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각적인 일관성을 어떻게 갖게 해줄 것이냐에 아주 초보적인 접근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동일한 인물이 있으면 그 동일한 인물 자체를 갖다가 주조연으로 나누죠. 그래서 주연적 역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사진, 포토, 스토리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사람의 주인공을 만드셔서 그 주인공을 계속 추적하시는 모습이 가장 임팩트 있는 포토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물론 같은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해서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만, 깊이 있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그의 삶, 그가 하고 있는 업무, 또는 그의 어떤 생각, 그의 희망, 그의 과거, 이런 것들을 엮어내면 하나의 이야기가 수월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한 사람이 등장하면 동일성이 생기죠. 동일성.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봐 하는, 우리가 이제 보는 사람,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을 갖다가 주목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고 한참 있다가 또 저기서도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의 스토리 레이아웃이 연속성을 가지면서 힘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찍을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작년도 수원 국제사진전에 참석했던 미학조 사진학교의 이하영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기 노크루스를 이제 만드는 과정과 그의 어떤 생각, 땀, 그의 철학,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찍어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한 분의 명장이 등장을 하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주인공이 설정됐기 때문에 이야기의 연속성이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샘플링으로 제가 여기에 사진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그 라오스에서 2016년도에 찍은 건데요.
물론 제가 나우스를 한 5번 정도를 갔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를 좀 3일간 이 탁발을 하는데 3일간 한 분만 주력으로 찍었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스케치는 다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바라봄 자체가 좀 멍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생각이 깊고 또 왜 가끔은 또 스님을 보면 이렇게 밝은 미소를 띠고 그런데 이제 이게 각자 다른 날 찍었기 때문에 이제 의상이 달라져 있죠. 의상이 달라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의 주인공을 가서 여행을 가서도 이건 뭐 새벽 시간에 하는 거니까 여행지에서 딴 데 가기 전에 그거 찍고 이제 출발을 하는 그래서 아침에 계속해서 한 할머니를 4일간 찍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여기 샘플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일한 피사체 혹은 장소. 그 동일한 피사체가 있으면 이게 테마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앙드레 케르테즈의 독서에 관하여 또는 어떤 특정 양론 이야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쿠바를 가서 쿠바 사진을 다 찍어 와요. 그럼 다 거리 사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특정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든다. 그럼 그게 하나의 연결이 됨으로써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특정 부분들이 이제 보여지겠죠. 물론 이제 그러기가 어려우면 가장 중요한 건 같은 톤과 같은 시선으로 계속 찍어대면 하나의 테마를 붙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건 스토리보다는 에세이에 해당이 되겠죠. 에세이에 해당이 되겠지만 하나의 주제를 갖는 부분에는 이렇게 동일한 형태 또는 동일한 장소 뭐 예를 들어서 말레콘이다 그러면 말레콘의 하루 그래서 아직 새벽서부터 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말레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찍는다. 물론 여기 주인공은 없고 장소의 동일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장소의 동일성 안에서 같은 톤을 유지하면서 말레콘에서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관된 시각적 분위기가 필요하죠. 여기서 말하는 일관적이라는 건 같은 형태의 테크닉이나 같은 형태의 완성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진적, 즉 기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통적 분모를 갖는 형태가 시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관된 테크닉으로 접근하면 같은 맥락을 제공하는 포토 스토리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뭐 강아지 시점으로만 봤다. 그러면 땅이 30cm에서 계속 찍어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일한 형태의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사진이 하나로 다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로는 한 장소나 한 인물에 관한 사진이 아니라도 일관된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연결하면 일관성 있는 느낌을 보는 사람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관성 있는 작업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미니어처라는 필터를 써가지고 계속 촬영한 쿠바 사진인데 전부 이제 미니어처로만 이제 촬영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시각적 공통점을 갖게 해서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스틱 메모리 쿠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부 아래 위를 흐리게 해서 찍어놓은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방식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또 장소도 쿠바라는 큰 넓게 보면 쿠바라는 장소고요. 그래서 같은 느낌이 들게끔 미스테리한 느낌이 들게끔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이라서 잠시 소개를 좀 드립니다. 이 사진 역시 이어지는 형태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내러티브가 있는 스토리텔링이죠. 일반적으로 내러티브라는 건 실화나 허구의 사건을 묘사하고 표현하는 구조적 형식을 이제 내러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나의 장소 또는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인물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묘사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결국 내러티브가 있는 스토리텔링은 여러 장의 사진들을 선택해서 주제, 표현의 순서, 시청자가 바라보는 관점 또는 관심 이걸 어떻게 한쪽으로 묶어서 하나의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 것이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각자 개별 사진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묶어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 내러티브 자체가 하나로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스토리의 요소 중 해결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프리처상을 받았던 존 프랭클린은 인물이나 상황에 있어서의 혼란을 해결하는 어떤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혼란을 해결하는데 결과를 보여주면 종결이 됩니다. 일단 문제의 혼란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해결이 없이 혼란만 보여주는 부분, 근데 이 종결이 돼서 해결이 되는 부분을 보여주면 이야기가 딱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없으면 던지는 게 되죠. 그냥 던지는 게 돼요. 열려있는 구조가 되는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그 지점까지를 정확하게 해결 지점을 안 보여주고 정확하게 스토리를 구축하시면 그것도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결이라는 부분을 보여줬을 때 스토리텔링은 힘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에어포트라는 형태로 앞에서 했던 미니어처를 써서 촬영한 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기다리는, 공항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뭐 공항에서 누굴 만나는 사람들, 다른 비행기로 트랜스퍼하는 사람들, 아니면 내리는 사람들, 검색대를 통과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을 쭉 묶어서 다양한 모습이죠. 피곤해서 자는 사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공항에서 해고하는 사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에어포트 소나타라고 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한번 묶어본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묶을 수 있죠. 해결점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혼란만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진가는 자주 해결을 보지 못한 채 혼란에만 집중을 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빈곤의 문제를 갖거나 아니면 거리의 홈리스, 재개발 기록, 이런 걸 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내러티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결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톰 글래리라고 그 퓨처상을 받은 그 다큐멘터리 작가인데요. 이 작가의 사진을 보면은 노숙자의 상황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가 왜 노숙자가 됐는지, 또는 노숙자에서 어떻게 탈출을 했는지, 뭐 이런 것은 안 보여주고요. 그냥 노숙자 모습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사람에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1980년대 프리처상을 받았던,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일간지에 실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가만 보면 노숙인의 생활 모습만 보여주고 해결점은 없는 그런 형태로 보여줬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해결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결과만 보여주는 거예요. 결과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풍준호 감독님의 상을 받았던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스카상 수상 장면이다. 결과만 있는 거죠. 결과만. 그가 이제 어떻게 그 영화를 만들고 무엇을 고민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이뤄내는 이 일련의 부분을 보여주면 기본적으로 곤란한 부분과 해결에 대한 부분이 연결되면서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다큐멘터리 사진 그 프로그램 중에 잘 된 게 SBS에서인가 방송을 했죠. 마법의 시간, 1만 시간의 법칙이라 그래서 발레리나 강수진의 석세스 스토리가 보여주죠. 그래서 막 발이 부어 있는 모습, 그다음에 15시간씩 연습하는 모습, 뭐 250컬러의 토수가 뭐 이렇게 헤어진 모습, 갈아 신는 모습, 근데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의 무대의 모습, 무대 뒤의 모습, 그가 평소에 연습하고 하는 모습, 최고가 되기 위해서 걸어가는 길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줌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해결까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혼란한 부분과 해결을 한꺼번에 집어넣는, 그래서 되게 멋진 스토리를 만들어냈던 부분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의 예제로 소개를 좀 해드립니다. 자, 사진적 내러티브를 위한 액션이 좀 필요해요. 액션.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텍스트로 썼을 경우에는 뭐 이게 좀 이 상상이나 허구적 요소가 들어갈 수 있지만, 포토스토리는 그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현실에 있는 내용들을 찍기 때문에 혼란한 부분, 해결의 부분만 찍는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액션 자체가 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혼란도 시각적이어야 되고,
그게 보여져야 되고 촬영 대상의 액션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스토리텔링과 다른 부분은 사진은 액션을 요구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미국의 다큐멘터리 작가가 찍은 사진이지만 이렇게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는 남자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해결이 딱 보여줬죠.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가 어떻게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받았는지의 순서대로 혼자 막 고독하게 공부를 하고 또 진료실에 나가고 환자들과의 뭐 그 치료를 통한 그런 모습을 쭉 보여줌으로써 이가 어렵게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물론 또 도메인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이 프로그램 외에도, 이 프로젝트 외에도 다양한 스토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러운 내러티브죠. 자연스러운 내러티브에 어떤 스토리는 내러티브를 가진 접근법이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모험담이 있다 그러면 그건 해결도 되지만 내재된 혼란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제목은 이제 무도회에서 연타까지. 그러니까 소녀가 이제 권투 선수인데 뭐 권투를 할 때는 그런데 이 소녀도 소녀이기 때문에 졸업 무슨 파티라든지 이런 데 가기 위해서 드레스를 입는 그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을 담은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혼란을 이렇게 초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게임에 나가서 그 권투 시합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승리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그러면 이제 해결점을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해결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그 연습 트레이닝 과정 그리고 그 소녀 감성으로서 드레스를 입고 뭐 이렇게 파티에 가는 모습 이런 것까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본적인 스토리텔링을 해결과 혼란을 양쪽을 다 가지면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소설가는 인터뷰를 통해서 과거의 시간을 재구성합니다. 근데 사진가는 내러티브를 갖춘 스토리를 촬영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취재 대상이 직면한 혼란을 어떻게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게 문제죠. 그렇다고 이제 한 분을 뭐 1년을 이렇게 취재할 수도, 물론 이제 10년씩 이렇게 취재하시는 다큐멘터리 작가분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했을 때는 되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의 예를 들었는데요. 정치천연병의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선거 몇 주를 촬영하면서 이제 초점을 맞춰 나가는 그런 방식도 있고요. 뭐 그의 어떤 유권자들을 만나는 모습, 그 회의하는 모습, 홍보 모습, 언론 인터뷰 나가는 모습, 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방법이죠. 그리고 선거 결과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의 어떤 선거에 임하는 스토리로 엮어서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프랑스의 그 대통령이 이렇게 선거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스토리가 엮여져 있는 예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자, 내러티브를 가진 스토리가 매력이 있습니다. 내러티브를 가진 스토리는 촬영하기 위해서는 되게 치밀한 조사 계획이 필요하죠. 물론 이제 그 삶의 부분이기 때문에 결말을 예측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결말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만큼 가치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딱 잡아끄는 컬렉션보다는 몇 장면 임팩트 있는 것보다는 전체 흐름을 가진, 즉 이야기의 흐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진 사진의 집합체가 오히려 보는 이에게 감정적인 부분의 호소라든지 그들이 감정이입으로 사진에 또는 사진 안에 있는 대상에 접근이 더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통 촬영 대상, 우리가 말하는 인물 또는 장소, 대상, 스타일, 이거는 딱 한 장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진마다 계속 그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그 전체적인 내러티브를 갖게 만들어주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것의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구축 실무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구축 실무에 대한 부분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진행해야 될 게 내 사진으로 말하는 방법, 사진의 시대, 사진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싱글 이미지와 시리즈 이미지 또는 포토 에세이라는 게 어떤 건지, 싱글 이미지로 스토리를 만드는 9가지 방법, 그 다음에 싱글 이미지에서 감정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거, 포토 에세이는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런 유형에 대한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아심으로 인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포토 에세이 접근이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기획하는 방법, 테마 아이디어 구축법까지를 진행을 하는데, 이 과정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8주가 걸립니다. 8주가 2시간씩 8주. 물론 이제 중간중간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과제를 하면서 8주를 같이 하면서 본인이 체득화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